안녕하세요, 은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1일 날 발표된 2023 경제정책 방향,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다산 신도시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큰 꼭지만 볼게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그리고 실수요자 대상 규제의 개선,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이렇게 큰 네 가지 카테고리로 큰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굵직한 몇 가지만 뽑아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세금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먼저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임팩트 있는 큰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받고 있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겠다. 2주택까지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를 하지 않지만요.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무겁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 어떻게? 이렇게요. 2주택까지는 똑같죠? 규제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세율로, 그리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규제 지역과 아닌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죠? 6%, 4% 이렇게 중과를 하긴 하되 기존에 비해선 낮은 세율로 중과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6%로 올라가네요. 4주택부터는요. 기존의 12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주택까지는 지역 상관없이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중과를 하지 않겠다. 기본 세율인 1에서 3% 금액에 따라서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를 하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4%. 우리 다산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산에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중과가 크긴 하죠. 6%, 기존에 비해서는 절반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주택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문턱을 훨씬 낮춰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시행 시기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취득세 이렇게 세율을 바꾸려면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되고 나면 발표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발표하자마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세금인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양도할 때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때도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1년 연장하고 이렇게 근본적으로도 또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임시로는 1년을 연장하겠다. 24년 5월까지.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내던질 필요 없다.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심시켜주는 말이 있어요. 임시로 연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개편할 거야. 내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편을 할 거야. 없애든 낮추든 어떤 식으로든 할 거니까 적어도 양도세 중과가 무서워서 미리 던지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미만으로 주택이 됐든 분양권이 됐든 입주권이 됐든 내가 그것을 산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되팔게 되면은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60%까지 거의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였었죠. 근데 요거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년만 지나서 팔면 단기세율 무겁게 중과하는 것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똑같죠? 구분도 없앴습니다. 분양권이든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서 팔면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세 기본세율은 물론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1년 미만일 때 45%가 요 기본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과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기존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21일 날 발표된 내용에 있던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발표가 되었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가 되었다가 요번에 22일 날 여야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최종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관련된 거요. 22일 날 요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나오던 이야기들과 살짝 다른 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하죠. 자,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를 이렇게 12억 원, 9억 원 각각 이렇게 상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9억 원씩 18억 원까지 자, 기본공제가 된다.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입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세율도 기존에 비해서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요 부분 3주택 이상에 대해서 기존과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이번에 픽스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를 하지 않고 12억 원이 넘을 때에만 중과를 하겠다. 근데 초과시 12억 원 초과시 누진세율은 2에서 5%로 중과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1.2에서 6%까지였지만 요 최고가 6에서 5로 줄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액을 중심으로 매기자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과표냐 공시지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죠?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로 가고 3주택부터 달라진다. 대신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하지 않고 그 넘을 때에만 2에서 5%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 관련된 조치들 어떤 것들이 있나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서의 다주택자는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었습니다. LTV가 0이었었어요. 주택가액 상관없이 빵프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30%까지 받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또 하나 발표된 내용은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느냐.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 전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내가 전세를 놓고 있다가 임차보증금을 내가 반환해 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거기에 전입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주택에 전입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원래 2억 원이었었는데 그 2억 원 한도도 없게 만들어주겠다. LTV에 따라서 그냥 그 적용 한도, LTV 한도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도 한도를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쪽이.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얼마를 받게 해주느냐.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 주택 구입 시의 LTV가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되겠어요. 요건 기존의 방식이고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중앙에서 가져온 겁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에서는 무조건 50% 단일화, 비규제지역에서는 70% 단일화로 보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70까지 받게 해줄게.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게 크게 달라진 거죠. 규제지역에서는 원래 절대 하나도 받을 수가 없던 거를 30%까지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단일세율로
단일 LTV로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5억 원이 넘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지였던 거를 허용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LTV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DSR은 별개의 얘기니까 여기서는 보지 않을게요. 대출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 특례 보금자리론. 요것도 원래 이야기가 미리 나왔던 거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요거를 1, 4분기 중에 시행하겠다라고 못 박아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굵직한 내용들은 이런 거였었죠. 주택 가격, 기존에 6억 원까지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9억 원까지로 높였고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3.6억 원이 아니라 5억 원까지,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가? 기존에는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그 이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관없다. 많이 벌든 조금 벌든 상관없이 다 대상이 되도록 해주겠다 라는 거죠. 이걸 1분기 중에 1, 4분기 중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산 신도시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담대 중에서는요, 새로 주택을 살 때도 물론 주담대를 활용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주담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례 보금자리론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급매물은 줄어들 수 있겠죠. 급매를 내던지는 이유 중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 세입자의 보증금 전세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그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어서 주택을 차라리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급매로 던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급매들은 줄이겠다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출로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쌀 때 집 하나 사놓자, 아니면 쌀 때 집 하나 더 사놓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다 완화되었죠. 취득세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양도세는 비과세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과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2주택. 자, 그리고 실소유자라고 적었습니다만 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하나 살 때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은 대부분 9억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부 아닌 단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9억 원 이하가 많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대출을 조금 더 싸게 받아서 접근하시기 쉬워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겠네요. 급매물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나온 급매물은 소화시킨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기존 주택 시장에는 이러한 영향, 이러한 의도,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